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7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막상 하신다더니 네. 안 하시네요. 그러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까 막 엄청 막 하실 것처럼 그러시더니 네, 오늘 지금 최초의 방청객 한 분이 방청객은 아니고 그냥 친구가 네. 시간이 맞아서 저희 보러 방송은 왔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오셔도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언제 하는지 안 알려주는 거 그러네. 저희가 뭐 페북에라도 한번 그러네요. 올려드릴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민망해서 아니 원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댓글이 네, 하나라도 나오면 저희가 네. 녹음 시간을 한번 공개해서 그러네요. 네. 진짜 찾아오시라. 그러네. 네. 네. 같이 서로 같이 이렇게 그렇죠. 뻘쭘한 시간을 한번 보내보죠. 뭐 그리고 오실 때 뭐 빈손으로 오시겠습니까? 설마? 그러네요. 네. 네, 저희가 뭐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닌데. 네. 보니까 또 최근에 또 좀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후기가 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좀 소개 하나 해드릴까 했는데 좀 읽어주시죠. 네, 말리꽃 곽 아마 네. 아이디가 그렇게 되신 분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5회 이제야 들었는데 재밌어요. 4회랑 5회를 같이 얘기해 주셨네요. 4회에서 소설책 소개해 줄 때도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책 속의 인물과 내용, 살짝 숨겨주신 반전에 대한 기대감도 들었어요. 평범한 편의점 직원이라는 소재로 평범하지 않은 내용일 거라는 생각에 드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5회는 되게 알차네요. 어떤 책이든 작가의 배경과 평가를 다루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신학과 관련된 건 더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상세히 다뤄주셔서 고맙습니다. 책 구성과 내용에 충실한 소개와 평가, 추천 사유도 알차게 담아주셔서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책에 대한 풍부한 내용의 평가로 먼저 간접 경험하고 읽을 책과 아닐 책을 가려볼 수 있어서 좋네요. 이렇게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뭐. 근데 이제 읽을 책과 아닐 감사합니다. 책을 가려볼 수 있어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아닌 책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 소개된 책은 읽을 책이 아닐까요 혹시? 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친절한 리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또 뭐 하여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도 해드리고 하니까요. 네, 정성스러운 리뷰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좀 남겨주십시오. 네. 예, 저희가 오늘 다룰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저희가 오늘 다룰 책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나 맨날 까먹네. 네. 질문으로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네. 진행 멘트가 되게 구려서. 네.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또 제가 불곰 PD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이 된 인간 혹은 뭐 신과 같은 인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이것도 뭐 짠 거 아니니까 그냥. 네. 뭐 신과 같은 인간. 뭐가 딱 생각난다기보다는. 근데 아무래도 좀 그 인간이 신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떤 그 전능성, 신의 어떤 전능함 이런 걸 좀 어떤 파워를 얻게 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짐 캐리가 주연했던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거기서 이제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러네요. 생각이 떠오르네요. 뭐 전지전능, 그렇죠. 뭐 전존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오늘 다루는 책 호모데우스가 뭐 호모데우스 책 이름 자체가 뭐 신이 된 인간이죠. 데우스가 이제 라틴어로 신이고, 호모도 이제 인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자 유발 하라리가 전작 사피엔스로 소위 대박을 쳤잖아요. 작년에 그 이세돌과 알파고가 갑자기 이제 대국을 치르고 이번에 또 세계 1위를 이겼잖아요. 커제를 이기면서 은퇴를 또 알파고가 했더라고요. 얄미워요. 바둑에서 깰 거 다 깨놓고 도장 깨기 다 해놓고 뭐 은퇴를 한다고 이제. 그래서 작년에 사피엔스가 나왔다가 몇 달 뒤에 다시 역주행해서 1위 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데우스가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유발 하라리고요.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플레임은 유발 노아 하라리고요. 이제 유대인 출신이고 예루살렘에 태어났고요.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를 전공해서 2002년에 박사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하면서
뭐 테드 강연이 좀 대박이 난 것 같아요. 온라인 이제 강의가 대박이 나면서 이제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라는 제목을 단 책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엄청난 히트를 쳤죠. 그래서 뭐 창의성과 독창성을 기르는 플론스키상을 2번이나 이제 2009년과 2012년에 수상을 했다고 하고요. 뭐 유명한 상이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군 역사에 관해 이제 뛰어난 논평을 인정받아서 몽카도상이라는 또 상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완전히 이제 뭐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가 뭐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뭐 유명인들이 세계적인 유명인들이 추천하는 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피엔스가 워낙 탁월해서 막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우리나라 오랫동안 지금도 베스트 상위에 계속 랭크돼 있고. 네. 네. 그래서 엄청난 사실은 이제 역사학자인데 역사를 뭐 과학이라든지 뭐 과학도 뭐 아주 이제 최신의 인지과학, 뇌과학 그리고 그게 또 종교, 철학 이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뭐 문화 인류학 다 아울러서 그걸 역사에 넣어서 아주 독창적이고 되게 두꺼운데 너무 술술 읽히고 한 문장 안에 엄청난 정보가 집약됐다는 게 느껴질 만큼 아주 그 진짜 엄청난 독서광인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제 이거 호모데우스를 하기로 해놓고 네. 이제 책을 이제 2권을 산 거예요. 유발 하라리의 책을 전작 사피엔스랑 제가 책 잘 안 사는데 한번 좀 이거는 놓고 좀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이분 역사학자라고 했는데 네. 아까 방금 소개해주신 것처럼 네. 이 사람이 진짜 역사학자가 맞는지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게 전혀 어색함 없이 그러니까요. 뭐 그냥 자기 분야인 마냥 막 예. 뭐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여기도 이제 저자 소개란에 저희가 미리 준비해 주신 자료 보니까 76년생 저랑 4살 차이입니다. 그러네요. 76년생. 이 사람 참 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세대인데 사실은 네. 깜짝 놀랐고요. 물론 이제 이게 뭐 나이가 좀 이렇게 연배가 많지 않다고 해서 뭐 깊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벌써 이 정도 나이에 어떤 세계적인 어떤 담론의 어떤 선도주자가 된 느낌이잖아요. 네. 그 말 그대로 정말 인류 역사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의 7만 년의 역사를 정말 말 그대로 빅픽처를 그려준 그게 빅픽처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통섭적인 학문을 진짜 구현해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역사, 과학, 종교, 철학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담아낸 책인 게 너무 대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라리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이라는 종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호모데우스 서론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육식 동물들이 어떻게 멸종됐고 인간이라는 사피엔스라는 종이 다른 종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잔인하게 다스려 왔는지를 얘기하면서 어떤 그런 가축과 같은 동물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좀 공감을 삶으로 되게 이제 좀 추구하는 네, 또 그런 또 특징도 있는 그 이제 저도 사피엔스를 조금 읽어봤는데 네. 이 사람 채식주의자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네, 부분을 잘 다루시는데 네. 역시 채식주의자셨군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좀 최신적이기도 하면서도 현대의 정말 지금 당장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 그런 미래들을 아주 과거의 역사와 아주 탁월하게 한 그림으로 그려낸다는 게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이야기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네이버 이제 지식인의 서재라는 코너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에게 책은 이야기입니다. 전화번호부나 물리 방정식에 관한 책처럼 모든 책이 그렇진 않지만 이야기가 없는 책은 저 자신과 연기하기 매우 힘들어요. 저는 이야기와 관계를 맺기 때문이죠. 이것은 저만의 독특한 특성이 아닌 인간이 가진 특성인 것 같아요. 인류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는 예술만이 아니라 정치학과 경제학, 종교에서도 중요합니다. 결국 정치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모든 종교는 신, 천국과 같은 이야기에 근간을 두고 모든 경제학은 시장, 돈, 회사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믿고 있는 만큼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이제 서재를 무한한 혼돈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무한한 혼돈이요? 네네, 무한한 혼돈, 뭐 카오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독서광으로서 이제 상상력으로 그런 어떤 이 책들의 여러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을 복합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는데 아주 탁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라리가 좀 부드럽게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인간이라는 종의 특징을 허구를 만들어낼 줄 아는 어떤 상상력을 이제 되게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잡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아주 정말 네, 이 책은 정말 필독서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나중에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겠지만 네. 그래서 작년에 하라리가 왔을 때 추천 도서를 좀 몇 권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들을 이어서 제가 간단히만 불러드릴게요. 하라리가 추천한 책이라는 이야기죠? 네네. 유발 하라리의 추천 도서입니다. 네. 먼저 유발 하라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밝힌 총균쇠. 그 유명한 총균쇠. 네네. 네. 그리고 자아의 원천들이라고 찰스 테일러라는 뭐 정치 철학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탁월한 정치 철학자. 네.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심리 철학에 관한 책.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스티븐 핑커의 책. 멋진 신세계. 내 안의 유인원. 금융의 지배.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뭐 장하준 교수 책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추천 도서만 보더라도 뭐 철학, 뭐 심리학, 진화 이론, 사회학, 뭐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 복합적으로 새롭게 이제 버무릴 수 있는 탁월한 저자인 것 같아서 진짜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케일이 완전 정말 진짜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요새 네. 진짜 클래스가 달라요. 네, 뭐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7만 년 전부터 막 시작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게 너무 탁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호모데우스 책 소개를 좀 간단히 해드릴게요. 일단 간단한 서지 정보를 말씀드리면요. 호모데우스 제목 달고 있고 이제 부제는 미래의 역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피엔스는 이제 과거의 인류의 역사, 인류라고 하는 종의 역사를 얘기했다면 이제 인간이 어떤 미래를 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김영사에서 나왔고요. 그 원서도 뭐 한 2년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다른 세계들로도 올해 막 이렇게 출간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빠른 속도로 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미친 듯이 번역하겠죠. 네, 나오면 뭐 대박이니까. 사피엔스로 대박 쳐서 김영사가 아주 빨리 이제 출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호모데우스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뜻하는 이제 학명이고요. 호모는 데우스는 라틴어 신이라는 뜻이어서 뭐 신이 된 인간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호모데우스는 이제 7만 년의 역사를 거쳐서 마침내 지구를 정복한 인류가 이제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유발 하라리의 특징은 역사학에 굳게 발을 딛고 심리학과 종교부터 기술공학과 생명과학까지 어느 분야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미래 전망의 근거로 삼는 이제 실력이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책 소개 출판사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피엔스라는 종이 협력이란 도구로 집단을 만들고 허구를 믿는 능력으로 사회를 이룬 과정처럼 과학의 발달로 인본주의의 의미가 퇴색하여 더 이상 신의 가치나 인간 중심 이데올로기의 의미가 사라질 미래도 꽤 설득력 있게 그리고 있다라고 이제 그 책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출판사에서. 네. 이게 아주 얄막한 아주 그 짤막한 이 책에 대한 이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피엔스도 그렇고 사피엔스는 그 어디죠? 빨간 책방에서 다뤘거든요. 아, 그래요? 2부에 걸쳐서. 네네. 호모데우스는 아직 팟캐스트에서 다룬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진짜 이 책은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이제 아마추어의 관점에서 다룰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듣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용도사님이 그 시작하시기 전에 얼굴이 하얗게 지내셔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제가 원래 다크서클이 좀 있는데 지금 다크서클 많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한 2배 더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요약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냥 저의 아주 그냥 얕고 주관적인 시선에서 간단히 어차피 듣는 분들도 우리한테 막 전문적인 거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게요. 네. 아니면 이분들도 그냥 해라 뭐 이러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주 간단히 목차는 이제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1장을 서론처럼 따로 빼서 인류의 새로운 의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어서 1부 호모사피엔스 세계를 정복하다. 2부 호모사피엔스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다. 3부
호모 사피엔스 지배력을 잃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에서 이제 아주 간략히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이 책이 약간 홍보는 이제 호모데우스 이것이 진화의 다음 단계다 막 이런 걸 이제 카피로 내놓을 만큼 네. 되게 어떤 우리 미래의 어떤 찬란한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되게 종말론적이고요. 네.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상당히 비관적인 게 짙게 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특징이고 나중에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네. 아주 간략하게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이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장에서 하라리는 인류가 어떻게 기아, 역병, 전쟁 이 세 가지를 제압하고 이겨내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아는 이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너무나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굶주림으로 실제로 죽는 사망자 수는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역병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창궐했던 어떤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역병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역병도 뭐 콜레라 뭐 이런 거. 네네. 네. 정말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났는데 최근에 에볼라 아주 대표적인 에볼라만 하더라도 뭐 10,000명 정도밖에 죽지 않은 그게 가장 많이 죽은 뭐 이런 정도로 역병도 거의 과학으로 인해서 많이 해결이 됐고 전쟁도 마찬가지로 전쟁도 인류 역사에서 보면 전쟁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정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평화적인 시기를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가 정말 인류라고 하는 이 종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훨씬 번영과 행복을 실제로 지금 구현해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과학적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1회에서 볼프의 이제 인간의 번영 얘기를 하면서 간단히 얘기를 했었는데 합리적 낙관주의자들, 뭐 과학자들이거나 뭐 인류학자들이거나 이런 최근에 그런 어떤 합리적 낙관주의자들 혹은 전투적 무신론자들의 등장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샘 해리스, 리처드 도킨스, 데니얼 데닛, 리처드 핑커, 매트 리들리, 제러드 다이아몬드 이런 이제 학자들이 21세기가 얼마나 지금 낙관적이고 얼마나 정말 성공적인 시대인지를 아주 그 객관적으로 근거 있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하나의 어떤 큰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9세기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되게 낙관주의가 유행했던 것처럼 그것을 좀 더 훨씬 더 이제 근거 있게 넘어서서 21세기 지금 이 현재가 얼마나 실제로 우리가 가장 진화한 인류라고 얘기를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상당히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사피엔스의 미래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에게 유명한 알랑드 보통, 리처드 핑커, 매트 리들리 이런 뭐 여러 4명이 나와가지고 지금이 정말 낙관적인 시대인가 아닌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한 책도 번역되고 했거든요. 거기에도 유발 하라리가 있지 않나요? 하라리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약간 일부러 사피엔스의 미래라고 해가지고 네. 약간 그렇게 좀 낚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네. 저도 그 사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데 근데 사실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는 낙관주의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것과 그 중세적인 종교성을 넘어선 전투적인 무신론 철학자들의 등장, 과학자의 등장 이런 것들이 아주 큰 그림에서 하나의 큰 그룹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 하라리는 그런 어떤 그룹의 가장 신진 저자이자 가장 탁월한 맨 앞에 있는 장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자들의 논의를 자신의 훨씬 더 큰 그림으로 다 녹여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주 탁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기아, 역병, 전쟁을 제압하고 결국은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서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죽지 않음에 대해서 그래서 죽음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행복도 우리가 어떤 마약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러 현대인들은 여러 약들을 처방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과학이나 이런 인지과학이 계속 발달하고 세포과학이 발달하면
우리의 행복이라는 어떤 감정도 컨트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성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인데 신성이라는 건 어떤 창조력이잖아요. 그런 창조력도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엄청난 알고리즘의 데이터에 기반한 창조력도 우리가 인류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좀 낙관적인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특징을 허구를 통해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1부에서는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다른 동물들과 차별되는 잔인함과 어떤 신화 여기서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는데 신화라는 허구를 바탕으로 어떻게 세계에 큰 의미와 상상력을 부여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육식 동물들을 이겨내고 최강자로 인류의 최강자로 이 역사 속에 드러났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요. 좀 중세와 근대를 넘어서서 종교성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아주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맨 처음에 호모데우스 딱 이제 읽었을 때 그냥 간단히 이제 그냥 뭐 서론 부분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깔려 그랬거든요. 유발 하라리를 감히 이 하라리 종교학이나 신학책 많이 안 읽었구나. 이렇게 깔려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게 아니고 네. 이 전체 계몽주의 이후 근대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소위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과 이 기획이 어떻게 종교적인지 그거 자체가 어떻게 종교인지를 아주 탁월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그 근대적인 무신론자들과는 좀 달라요. 네, 물론 하라리도 유물론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종교의 한계를 엄청나게 딱 이제 부여하고 한다는 점에서 계몽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근대 철학자들이나 근대 학자들이 종교를 어떤 사적인 영향으로 밀어내고 공적인 어떤 그 정치적 자유주의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종교가 아닌 세속의 영역으로 그려냈던 것을 완전 뒤집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종교고 인본주의, 뭐 정치적 자유주의뿐만 아니고 국가에 대한 뭐 신념이라든지 모든 것이 또 다른 종교다. 이렇게 종교성, 인류의 종교성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도킨스 그런 사람들하고 좀 다른 느낌이 그런 드네요. 점에서 확 뒤집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부분, 이 종교에 대한 통찰이 아주 탁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물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유물론적 범신론자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유물론적 범신론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두 가지가 대치되는 얘기인데 그 종교를 허구로 봐요, 기본적으로. 허구로 보지만 모든 인류의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7만 역사는 종교와 절대 뗄 수 없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의 관계도 살짝 다루는데 종교와 과학의 관계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관계다. 그래서 현대 역사는 20세기, 21세기 역사는 과학과 특정 종교, 인본주의라고 하는 특정 종교가 계속 계약을 해나간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인류의 종교성에 대해서 아주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하라리가 정말 허투루 여러분의 책을 읽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3부에서는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위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좀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휴머니즘의 도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이후의 도래를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인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어떤 개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개인을 정체성을 두고 시작하는 것인데 과학적으로 그런 개인의 독립된 정체성이라는 건 존재한 적이 없고 개인의 자유 또한 존재한 적이 없고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반박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간단하게. 당신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한 10초간 아무 생각을 하지 않기로 한번 의지를 발현해보라. 근데 사실 안 되거든요. 네.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이제 그것을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모든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화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물 컴퓨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결국 우리 인간들이 이제 구글 막 요새 그런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인터넷이나 구글 같은 데서 쏟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도 오픈된 수많은 정보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가져올 것인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어떤 되게 그 아날로그 같지만 하나의 데이터에 비하지 않고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리즘화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이 인류의 멸종,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의 멸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물 컴퓨터라고 하는 이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특징을 다 알고리즘화할 수 있는 빅데이터, 말 그대로 단 하나의 빅데이터가 출현해서 모든 인류의 생각과 그런 어떤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 있고 그것을 하나의 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그 데이터, 여기서 이제 하라리는 데이터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데이터 교가 사피엔스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게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여러 이제 문학 영화나 이런 데서 늘 나왔던 이제 미래에 대한 뭐 기계와 인간의 대결 이런 얘기인데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것을 이제 네. 아주 의미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되게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요새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하라리는 앞으로 적어도 20-30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무인 자동차라든지 기계들이 수많은 직업을 다 가져가면서 인간이 직업을 갖지 못하는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이제 인류에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농업혁명 그리고 뭐 산업혁명, 정보혁명 이런 것을 이어서 그 이후에 더 엄청난 이제 혁명이 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은 유발 하라리의 좀 정치 철학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신화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국가주의도 아주 비판하고요. 개인이라는 허구, 개인이라는 정체성도 허구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른 책들과 아주 그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라든지 뭐 그런 책들도 아주 깊이 이제 읽은 것 같아요. 그것들을 과학과 역사에 버무려서 아주 새롭게, 우리가 역사를 읽을 때는 사실은 어떤 미래의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해서 읽지는 않는데 네. 하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최신 과학을 접하면서도 정치 철학은 여전히 18세기, 19세기 머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런 근대적인 그 자유주의 정치 철학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 세계화 시대에는. 그리고 국가의 역할도 이미 끝났다. 그것들도 국가라는 것도 하나의 종교고 허구고 인본주의 자체가 하나의 종교였고 그것도 이제 몰락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느라고 네. 거의 뭐 이 책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이제 빼먹었는데요. 어쨌든 핵심적인 네. 이제 이야기는 그쪽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인류가 호모데우스 하면 신이 된 인간해서 이게 아주 옛날부터 얘기했던 이제 신은 이제 몰락하고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것을 좀, 저는 이 하라리의 특징이 좀 이렇게 다시 비꼬고 다시 뒤집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지 하는데 갑자기 그걸 비꼬아요. 그런 식으로 이 책도 계속 뭔가 비꼬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맨 마지막에 하라리가 좀 차분하려고 노력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사실은 인류라고 하는 종의 멸망이 머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은 데이터와 이 알고리즘으로 인한 만물 컴퓨터가 도래할 때 우리 인류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인류라고 하는 아주 낡은 기계는 아무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피엔스 읽어보면서 사피엔스가 그 네안데르탈인보다 사실 그 육체적으로는 네. 좀 더 빈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에도 결국 네안데르탈인을 물리치고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사실 생태계의 절대자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기까지는 결국 그 사피엔스의 결정적인 뭐랄까요, 그 힘은 저는 이제 지성의 작동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재밌는 거는 호모데우스에서 이야기하는 사피엔스가 멸망할 것이라는 가장 큰 이유는 지성의 어떤 소멸 같은 해서 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
왜냐하면 그 빅데이터에 잡아먹히니까. 그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사피엔스라고 한 종이 다른 육식 동물들과 다른 가축들을 잔인하게 이기고 억압하고 이겨낸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에 다른 신이 된 인류로부터 우리가 그런 지배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인지혁명을 통해서 사피엔스라고 한 종이 새롭게 출현하고 7만 년 동안 엄청난 유래를 정말 찾기 어려운 이제 지배를 이뤘는데 그 이후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데이터 교인들의 그런 지식력에는 우리가 전혀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자연스레 우리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어떤 그런 걸까요? 그 데이터를 장악하는 네. 사실상 데이터를 거의 유일하게 주무를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재구성할 수 있는 아주 일부의 어떤 그 소수의 권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소수 기득권층이 거의 무한 수명을 갖고 거의 불멸 몸을 갖고 엄청난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전체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이제 그 외에 사피엔스 종을 이제 다루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야말로 이제 호모데우스, 호모 사피엔스 다음에 호모데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사실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사실 맨 마지막은 되게 불안하고 사실은 좀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사실은 정말 이 사피엔스라는 종의 정말은 멸종에 온 거 아닌가라는 사실은 그런 위기감이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게 한 책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책 표지가 되게 다크하잖아요. 네, 마지막 좀 제시하는 전망도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실제 이제 우리 삶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예를 들어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가 있잖아요. 요즘 그 네네. 옥자 때문에 그러니까요. 많이 화제가 됐죠 우리나라에서. 저 지금 가입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가입하셔서 보시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구나. 편지. 네, 그 넷플릭스가 이 뭐지? 물론 이제 구글이나 다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일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이제 추천하는 자기네들만의 그 빅데이터 해석을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이제 영화를 추천하거든요. 개인들에게. 네. 근데 얘네들의 그 데이터 수집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한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어느 영화를 볼 때 어느 시점에서 포스 그러니까 일시정지를 눌렀고 또는 그 일시정지를 누른 그 타이밍에 그 화면 그 뭐랄까 명도나 네. 얼마나 어두운 그런 그 배경의 어떤 그 장면에 어두운 장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밝기의 장면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가장 일시정지를 많이 눌렀나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분석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얘는 이러이러한 영화 혹은 뭐 컨텐츠를 즐겨 볼 것이야라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TV가 KT TV였는데 네. 그 원래도 막 그런 컨텐츠 사실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 그 채널 들어가면 막 예. 제가 지금까지 유료로 결제했던 영화들을 분석해서 당신에게 추천하는 이 영화 이렇게 막 요즘 그런 나와요. 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실 SNS 활동이나 네. 구글링이나 뭐 구글 그렇죠. 번역 같은 뭐 거 이미 이제 그렇게 다 데이터 쌓이는 익숙해졌죠. 거잖아요. 네. 네. 뭐 홈쇼핑에서 뭐 검색하면 페이스북 옆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망치를 검색했어요. 네. 망치 막 나오고 막 가격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본 나의 취향이었는데 그 취향이 인간의 어쨌든 각자의 취향이었잖아요. 인간의 취향이. 네. 그 취향이 데이터로 뭉쳐지면서 그 데이터를 가진 권력을 통해서 나온 그 사람들의 리스트에 또 우리는 이제 따라가야 되는. 네. 그게 좀 약간 좀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육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네. 이제 이거는 취향의 문제 정도라서 좀 가볍게 볼 수 있으나 이게 어떤 생존에 관련된 거라면 굉장히 섬뜩한 거죠. 그래서 하라리는 사생활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을 인간 스스로가 아마 그것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편리함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무인 자동차, 지금도 그러고 있죠. 뭐. 무인 자동차가 이제 생겨서 이제 사유 자동차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자기가 그 무인 자동차를 타면은 무인 자동차 타고 어디까지 가고 뭐 하고 이런 것들 다 봐야 되고 지금 이제 CCTV도 사실상 뭐 그렇죠.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알고리즘의 발달 이제 이후에 그리고 지금 이 속도를 보면 사실은 정말 말 그대로 30년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사실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를 그런 점에서 볼 때
뭐 어떤 되게 허무맹랑을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럼에도 상당히 좀 뭔가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암울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라리의 아주 탁월함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의 종교성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종교적인 거 맞다. 그리고 근대 이후에 막 종교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근대 이후에 모든 정치 체제나 모든 국가 시스템 다 종교다. 그것도 다 종교다 하나에. 인본주의조차도 새로운 종교다. 근데 그런 종교들은 사피엔스라는 종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종교, 데이터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가 거기 어디죠?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존의 어떤 상당히 전투적인 어떤 무신론 학자들의, 유물론 학자들의 종교 비판을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 아주 종교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유물론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주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한번 꼬고 들어가서 그게 너무 재밌고 그게 이거 뭐지? 약간 이런 그런 아주 독창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킨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도킨스 얘기도 해요. 중간에. 도킨스 같은 뭐 학자들이 얘기는 잘하는데 아직도 17, 18세기 그런 체제 시스템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읽어낸 정치 철학 이런 얘기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유발 하라리는 진짜 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남들이 읽은 거에 한 진짜 수십 배는 읽은 게 그냥 기본적으로 그게 보여요. 문장들 볼 때마다. 너무 탁월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런 얘기도 해요. 모든 종교가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먼저는 윤리적 판단, 사실적 진술, 그리고 나서 그 윤리적 판단과 사실적 진술을 결합한 실질적 지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윤리적 판단은 인간은 신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사실적 진술은 약 3000년 전 신이 우리 인간에게 동성애 행위를 삼가라고 명했다. 그 두 가지를 복합해서 실질적 지침은 우리는 동성애 행위를 삼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라리는 재밌는 게 종교가 이런 세 가지 체계를 갖춘 이야기인 거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이 윤리적 판단과 실질적 지침 모두를 과학이 다 배격할 수 없다. 종교의 자리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사실적 진술 있잖아요. 이 근거, 레퍼런스. 이 부분에 있어서 과학자들이 치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종교의 허구적인 사실들을 이게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기존의 어떤 종교나 과학가의 엄청난 전투와 대립만을 얘기했던 그런 진영들과는 상당히 차별이 좀 이제 있게 보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는 저희가 1회 볼프 책을 다뤘잖아요. 그 책이랑 같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으신 분들은 1회를 가서 들으시고 오시면 네. 홍보를 해주시네요. 이걸 보면서 볼프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좀 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성적인 낙관주의자들의 세계에서 사실은 이 하라리는 상당히 종교에 점수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종교가 얼마나 허구인지 얘기하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대부분 성경이 얼마나 허구고 얼마나 신화인지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프는 이제 되게 홀로 외롭게 종교의 초월적인 영역이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허구가 아니고 훨씬 더 그 내면에 인류 내면에 아주 깊숙한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같이 좀 복합해서 계속 생각이 났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했던 건 이제 이런 거예요. 여전히 서양 그 지배 세력 이성주의자의 좀 시선이 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폭력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 계속 이제 데이터 얘기하고 알고리즘 얘기하고 이건 사실 엄청난 사실 서구적인 시선이고 주지주의적인 시각이잖아요. 근데 뭐 쉽게 남반구만 하더라도 지금 남반구의 종교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기독교의 중심 이제 지역이 이제는 뭐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뭐 남반구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중국이 이미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뭐 기독교만 하더라도 오순절이 남반구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하라리 같은 학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여전히 신화라는 것에 작동돼서 막 열광하고 있는 걸로 보이겠지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쉽게 어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이제 좀 서구적인 시선이 좀 강압적인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고요. 그리고 유물론적 범신론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유물론자인데 종교의 점수를 아주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뒷문으로 범신론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교라고 하는 마물 컴퓨터라는 것은 결국 이제 모든 것이 그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으로 다 그 종교가 모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환원론적인 입장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그 하라리가 이 책 중간에서 그 이원론적인 영성을 되게 강력하게 비판하거든요. 영성과 종교를 구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종교는 어떤 질서를 구현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데, 과학은 힘을 구현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고, 근데 영성은 되게 이원론적이다. 이원론적인 것은 과학자로서 이제 상당히 비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제 신비주의적인 영성 전통이라든지 그런 차원, 예를 들면 뭐 신비주의 영성의 영향을 받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제 선한 성자들도 있고, 뭐 테레사 수녀라든지 뭐 토마스 머튼이라든지 여러 신비주의 전통이 되게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신비주의 영성가들이 실제 실천은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원론적인 영성 전통이라든지 그런 어떤 종교의 그런 초월적인 부분을 이렇게 쉽게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책은 보수적인 이제 뭐 소위 보수적이라고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약간 창조과학, 소위 창조과학 같은 좀 그런 진화 메커니즘 모두를 다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인 분들은 이 책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읽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사피엔스 7만 년 역사 자체가 지구가 6천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이제 하라리의 이런 책을 제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였으면 사실 이런 책 못 읽거든요. 부들부들하면서. 근데 이런 지금 현대 인류 지금 가장 최전선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주 이제 좀 보수적인 저와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 분들이 좀 과학이나 이런 진화 메커니즘에 대한 생각들을 좀 유연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를 좀 읽어 나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확실히 지금 대세는 과학이에요, 그렇죠? 과학을 네. 과학에 대한 이해가 좀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이건 뭐 크리스천들은 뭐 지금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젊은 지구론 지구 6천년 냈고, 여기에서 아주 그냥 뭐 발을 못 대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뒤집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희망과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적인 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아주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유물론자들이 예언자가 돼서 종말론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들은 아직도 창조 진화 막 이런 논쟁 가지고 막 싸우고 있고, 교회 안에서 막 그런 얘기하다가는 막 이제 교수님들 막 쫓겨나고 막 아직도 그런 사상 검증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정말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물론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막 비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지만 조금 정말 초청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위험하거나 무슨 어떤 막 일이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연과 은총은 대립하지 않는다는 어떤 우리의 그런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자연적인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인문학적인 지식을 쌓는 게 오히려 신앙의 근육을 키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뭐 한마디씩 하고 그럼 좀 마무리할까요? 사실 저도 호모데우스는 펴보지도 못했고 전작인 사피엔스를 읽다가 저는 왔거든요. 근데 충분히 뭐 거의 저도 장담하건데 한 50페이지 안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 쉽게 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장이 그냥 막 눈에 들어와요. 막 이런 책 보면 좀 겁이 나잖아요, 사실. 얼마나 더 어렵게 썼을까 하면서 이제 겁먹으면서 보게 되는데,
어디서 제가 봤는데 유발 하라리가 자기의 그 염원 같은 건데 누가 읽어도 대학교 신입생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쓰는 것이 나의 염원이었다. 뭐 그런 말을 한 걸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성공한 것 같아요. 완전 성공했죠. 네네. 네. 누구든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했던 맥락에서 좀 이제 특히 좀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읽으면 되니까 좀 겁먹지 마시고, 네. 이런 좀 친절하지만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그리고 어떤 주장하는 바가 확실하고 맥락이 탁월한 네. 이런 책들을 좀 유발 하라리의 책들을 좀 읽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진짜 안에 재미난 내용들이 무궁무진해요. 뭐 잔디의 역사 같은 재밌어요, 것만 해도 네, 너무 재밌고요. 이제 관찰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서울 시립과학관의 관장이신 이정모 선생님이 네네. 사피엔스를 이렇게 평가하셨거든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나열한 아주 의미 있는 책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하라리가 너무 방대한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팩트 체크에서 중간중간에 비판받은 적이 몇 번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이제 좀 사실관계가 틀린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런 정밀한 역사학자들에게는 좀 비판을 받았는데 아마 호모데우스도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이게 네 분위기가 좋네요. 호모데우스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아주 세밀한 관찰을 해서 보면은 사실은 비판받을 여지가 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실 점프하는 게 되게 많은 거잖아요. 막 여기서 점프하고 막 점프하는데 그럼에도 그런 이야기를 묶어낸 아주 의미 있는 책 호모데우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이고 네. 오히려 성서를 읽으면서 그 요한계시록 읽으면 정말 막 그 종말의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느꼈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종말의 때가 어떻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유물론 예언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그런 책으로 이렇게 뭐 아주 재밌게 여러 가지로 상대도 하고 뭐 싸움도 해보고 뭐 들어도 보고 그런 재밌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 7회의 책으로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를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한 문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일 데이터교가 세계를 정복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처음에는 인본주의의 과제들인 건강, 행복, 힘의 추구가 가속화될 것이다. 데이터교는 이런 인본주의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우리가 불멸, 행복, 신 같은 창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뇌 용량을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결국 알고리즘들이 우리 대신 그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권한이 인간에게서 알고리즘으로 옮겨가는 즉시 인본주의 과제들은 폐기될 것이다. 네, 좀 이렇게 암울한 문장을 좀 읽어봤습니다. 네, 금책파 7회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